변호사분도 하십니까? 하죠. 변호사의 약간 하위 호환입니까? 이제 옛날 말이고 편견이 심하시네. 있습니다. 정부의 문제라는 건가요? 돌아서면 이제 뭐 나이에 관계없고 학벌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해서 자격증을 따면은 할 수 있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문가의 삶을 취재합니다. 햇빛이 역광에 너무 밝은데 왜 이런 사무실을 빛이 밝으니까 좋잖아요. 정말 생각 없는 질문을 하는 녀석이다.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게 긍정적인 에너지. 이거는 뭐죠? 우리 상담할 때 네. 이제 메모하고 네. 설명할 때 네. 필요한 것들이죠. 벌써부터 광고각을 보는 PD 그냥 녀석이다. 메모 작성했다가 지워지고 어디에서 보고? 이거요? 네.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건지. 협찬에 목마른 PD 녀석. 이 메모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메모하고 이제 설명할 때 네. 필요한 거 있죠. 선생님 죄송한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법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요? 예. 무사면은 칼 쓰는 무사가 아니라 네. 법을 사용하는 무사이죠. 법을 무기로 쓰는. 예, 우리 법무사는 일상생활에서 네. 사람들이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통 법률적인 걸 해결해주면 예.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변호사 있고 네. 저희 법무사 있고 노무사 있고 또 노무사는 노동법. 그렇죠. 그렇죠. 세무사는 세법. 네, 세법. 저희 같은 경우는 변호사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 네. 조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네. 고액 사건 위주로 네.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법무사들을 이제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들 네. 일상적인 법인들이 공시를 해야 되죠. 공시. 그러니까 어떤 법인의 변화가 생겼을 때 네네네.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설립했다든지 네. 그 다음에 대표자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증자를 했다든지 증자가 뭐예요? 증자가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또는 자본금을 감소했다든지 회사의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주요 사항이 변화됐을 때 네.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공시하는 데가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 등기를 저희들이 맡아 하고요. 주로 그다음- 하시는 게 그럼 그쪽 일이신가요? 등기?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로 네. 변화가 생겼을 때 집을 샀다든지 네네네. 또는 상속이나 증여를 그 받았다든지 상속 증여는 세무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지막은 또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신기하다. 종결이 되니까 굉장히 설명을 예. 쉽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건 개인이건 예.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렇죠. 법무사를 한 번쯤은 찾게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법무사 일이 되겠고 법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일단 변호사 찾아가기에는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모토가 생활법률 전문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그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불륜사건도 때 하십니까? 하죠. 가사소송도 저희들이 네. 많이 하고 있고 변호사의 약간 하위 호환입니까? 하위 호환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인식은 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법원에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변호사.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법률 대리권이 없어요. 변호사들은 법정에 이제 출석을 할 수 있지만은 네. 저희들은 법정에 출석을 못 합니다. 소송 자료라든지 네.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라든지 네. 이런 것들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이런 것들을 이제 대행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예. 상업 등기부터 해서 민사 집행. 예. 아니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세무사, 노무사님 촬영했거든요. 그분들은 세법만, 뭐 네. 노동법만 이런 식인데. 저희들은 안 그렇죠. 형사, 네. 형사 또 이제 특히 집행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저희들만의 이거 특화된 영역이 있는데 법 중에서도 네.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는 집행법이 없어요. 근데 집행법이 있는 건 저희 법무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등기법 이런 걸 저희들만 배우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을 하는 이유는 받을 돈이 있어서 소송을 네. 하잖아요. 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럼 돈을 받으면 승소를 하면은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집행이라고 하거든요. 받아내는 거.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그 시험 과목에 편성이 돼서 공부하고 네. 있는 것은 법무사밖에 없죠. 1억 5천에서 1억 8천, 2억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의 문제라는 건가요?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법인이 증자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증자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증자할 때 컨설팅을 이제 같이 조인해서 하게 됩니다. 누구랑 조인? 팀 세무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조인을 해서 증자를 시행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자금 투자 유치도 이제 관련 분들하고 협업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른 놀리다가 큰일 나게 생긴 PD 녀석이다. 여기 그럼 계신 분들이 다 법무사. 예.
아 같이 법무사님들끼리 같이 뭉쳐서 이렇게 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예. 가장 연장자신 것 같은 선생님께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어떤 일 그만둘 하셨어요? 애들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셨네요. 예, 학원 수학 가르쳤어요. 수학이요? 예. 피타고라스? 그렇죠. 유일하게 알고 있는 외국인 이름인가 보다. 고등학생들 입시 수학을 가르쳤었어요. 그럼 가장 어려운 그 고3 이과생들도 막 그렇죠. 이과. 원장님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계속 수학 선생님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도 줄어들고 젊으신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의 경쟁에서 학생들도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밝고 젊은 사람들을 네. 요구하기 때문에 아. 또 학생도 요즘에 많이 줄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2의 어떤 다른 것을 찾아보고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수학이랑 법무사분이랑 아예 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늦은 나이에 그냥 처음부터 하신 그렇죠. 그때 법을 처음으로 접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법무사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굳이 법무사를 택한 이유도 가장 손쉽게 접하는 게 공인중개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할 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먼저 자격증을 땄고 아 공인중개사도 있으세요? 예, 예.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어떤 경쟁력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너무 많잖아요. 아 그래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아 이제 법무사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공인중개사랑 약간 콜라보하기 좋은 그렇죠. 아마 가르치는 일도 하고 예. 공부하는 거에 뭔가 보통 이제 선생님 연배쯤 되시면 맨날 까먹고 치매도 온다 그러고 막 돌아서면 잊어먹는 네, 거.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공부를 또 해야겠지 마음 먹으신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일종의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그 생활의 패턴을 네. 딱 고정화 시켜가지고 네. 공부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네. 잘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가급적 오래 갖고 아니, 그럼 선생님께서 이거 얼마나 공부하셨대요? 2년 2년이면 이거 어려운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소리죠. 2년 동안 진짜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선생님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이 있으세요? 예, 예. 자녀가 있으세요? 자녀 있죠. 그 가정의 가장이신데 2년 동안 그러면은 공부만 하면은 그때 동안 그 가정은 누가 와이프도 애들 가르칩니다. 그 2년 동안 예. 선생님께서는 난 공부할 테니 이제 아내분께 이제 너가 가정을 책임져라. 그렇죠. 근데 이거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와이프가 오히려 권했어요. 아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법무사라는 직업을 가르쳐 준 것도 저희 와이프가 가르쳐 줬고. 공부가 좀 체질에 맞으시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짜 아니 이런 말씀 실례지만 선생님 때는 사실 대학을 간 것만으로도 이제 그거 아닌가요? 선생님 혹시 학번이 81학번. 81학번이면은 그 역사 속에 그렇죠. 학번이 그때는 대학 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예. 실례지만 대학교가 저요? 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요? 예, 서울대학교. 2호선에 예. 서울대 입구역에 그렇죠. 내려서 와 아니 네, 할 말이 좀 막힌데 옆에 제 동료 네. 법무사님도 고대 수학과 나오신 분 계시. 여기는 다 그냥 뽑으실 때 학창 시절이 부끄러워지는 PD 녀석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했는데 너 고대다 서울대 연세대 막 이래 다 우졸 출신 법무사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격증이기 네. 때문에 자격증을 따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나이에 관계없고 학벌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해서 자격증을 따면은 할 수 있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전문 자격사 다 마찬가지죠.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학벌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변호사도 마찬가지. 요즘 변호사는 로스쿨 나와야 되지만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능이라는 게 또 공부 쪽에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노래 쪽에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운동 쪽에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재능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공부가 그렇게 크게 우러러 볼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도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제가 감히 반박을 드리자면 춤을 잘 추고 노래 잘하면 딴 따라 소리 듣고 그건 옛날 말이죠. 그러면은 노가 닦고 소리 듣고 예?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비하 단어가 없죠. 그건 이제 옛날 말이고 편견이 심하시네. 고약한 젊은 꼰대 녀석인가 보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요즘에는 어떤 분야든 간에 거기서 잘하신 분들은 재능 있고 열심히 해서 잘하신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편견은 이제 없어져야 되죠. 나이 많으신 분들 보통 이제 안 된다
나 힘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 어떻게 의지를 갖고? 아, 그것은 이제 의지의 문제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한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자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어. 뭘 도전? 그건 스스로 먼저 포기하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예요. 일단 해봤어? 이게 유행이잖아요. 너 해봤니? 일단 해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과 그리고 예. 수학 선생님도 했다는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쓰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법무사도 이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갖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동기들 봐도 이제 거기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6년 걸려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또 가정주부이면서 애들 키우면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그 경력을 가지고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머리가 좋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것은 키즈 모델밖에 없습니다. 보고 있나 페이커? 너무 짜릿하다. 정말 좀 많은 영감을 받네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다 보다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저도 답답한 게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확하게 자기가 뭘 하겠다 목표를 아마 정하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목표를 정했을 때 그게 자기 스스로 달성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도 많은데 가장 안 좋은 게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였어요. 이 영상을 보는 청년 중에 선생님 보고 나도 선생님 같은 멋있는 법무사가 되고 싶다. 예. 에듀윌 등록하면 될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학원 다니셨죠? 예. 노량진 학원이죠. 법학원, 서울 법학원. 방금 좀 약간 고민을 하셨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서 그렇죠. 그 학원 가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까? 그건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면 집이 여주여가지고 여주에서 이제 인터넷 강의만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보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65세입니다. 그래서 법무사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